네, 이번 시간에는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 개념은 종속 변수가 이제 이분형과 같이 연속형이 아닌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때 종속 변수를 적절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속형 변수로 변형을 합니다. 이때 이분형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와 같이 종속 변수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라 두 가지 값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 식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직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이제 로그 변환을 로그를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를 이용을 해서 연속형 변수로 이 종속 변수를 원래는 0과 1이었죠. 0과 1이었는데 0에서 1 사이에 있는 연속형 변수로 변형을 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변환을 취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중간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 y가 이분형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변형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식은 왼쪽에 있는 그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y는 절편, 그죠? y는 절편에다가 그 다음에 계수, 어, 회귀계수와 그 절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 변환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당되는 그 로그 변환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서 이 확률값 p 값으로 변형을 해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됐느냐? 일단 수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면, 네, 원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확률값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확률된 값을 이렇게 로그로 양변을 씌우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걸 다시 지수 변환을 취해줍니다. 그 지수 변환을 취해주면 이 공식을 우리가 확률값 P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의 모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로지스틱 모델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선형 회기식의 최종적인 결과값이 0이 나올 경우에 여기가 만약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0에서 1 사이에 있는 중간값 0.5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회기식이 양수일 경우에는 이 값의 범위가 0.5에서 네, 0.5에서 이제 1 사이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회기식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 회기식의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0에 이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 P값이 뭐냐? 이 P값은 우리가 보통 오즈 레이시오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다른 말로는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네, 확률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체의 확률이 만약에 내가 100으로 놓고 보겠다, 확률값을 100으로 1로 놓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p는 p라는 형태로 일종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몇 배로 높은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즈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오즈 B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갈 확률이 80%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은 20%가 되겠죠? 네. 반대의 개념은 20%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율이 나와요. 그 두 비율의
B를 구하고 싶다. 비율을 구하고 싶다. 80%의 확률과 20%의 확률에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은 숫자 4가 나오죠. 그러면은 오즈비가 4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 오즈비 4의 뜻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16강에 갈 확률이 그렇지 못할 확률보다 4배가 높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오즈비인 겁니다. 네, 오즈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확률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오즈를 쓰면 되지? 왜 오즈 레이쇼를 쓰느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예시예요. 자, 보시면 만약에 확률에 이제 1에 가깝다. 네, 1에 가깝게 내가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오즈의 값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근데 0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로그를 이제 씌워주게 되면 네, 식을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래프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네, 0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 즉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자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1이죠.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여기가 가운데가 0.5고요. 그러면 식이 이런 형태의 하나의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다시 이제 그리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0.5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네, 이런 식의 이제 곡선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변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직 변환을 진행을 해서 로직 변환이라고 하고 하는 그 로직 펑션을 쓰는 거죠. 로직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한대에 상쇄하는 것을 좌우로 로그를 씌워가지고 좌우가 이제 하나의 대칭인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1 범위 안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결국 이 로그 변화를 취해서 오즈 레이쇼 그 비율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오즈를 만약에 이용을 해서 진행을 회계식을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로그라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일시적 방편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 변환을 이렇게 취해주는 겁니다. 지수 변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다시 적용을 진행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종적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즈 레이쇼를 일단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즈 레이쇼예요. 오즈비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오즈비만 제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즈비에서 이제 기준점은 바로 1이에요. 1. 우리가 선형회계에서의 기준점은 이 선형회계에서 이제 기준점은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는 오즈비가 몇이 나왔냐.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해당되는 특정한 신뢰 구간에 오즈비가 1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유의명 영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고 신뢰 구간에 오즈비가 1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의명 영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감기에 걸린 환자, 그러니까는 이제 종속 변수는 이제 감기 감염인 거고, 그 다음에 감기 환자의 접촉 여부가 이제 독립 변수인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판단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감기에 이제 걸릴 확률이 오즈비가 1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감기 환자에 접촉했다고 해서 감기 감염의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이거 사례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오즈비가 뭐 예를 들면서 3이 나왔어요. 오즈비가 3 나왔다. 네, 그러면 감기 환자에 접속했을 때 확률보다 그렇지 않을 때, 그죠? 않을 때보다 3배 이상 감기 감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배, 몇 배,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 오즈 레이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결론 한번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항상 오즈비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없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회귀계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회귀계수를 구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귀계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먼저 봤을 때 이 식 자체를 그냥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귀계수가 양수냐? 그러면은 특정한 변수가 증가하면은 사건 발생 확률이 증가하겠구나. 근데 만약에 회귀계수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건의 발생 확률은 감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감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배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은 몇 배 감소가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으면은 다시 오즈 레이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즈 레이쇼는 어떻게 구하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지금 2에 마이너스 0.317유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수함수 아까 우리가 지수함수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로그의 형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값을 지수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것이 바로 오즈비 0.727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이 이제 아까 그 기준점 오즈비의 기준점이 1이었잖아요. 오즈비의 기준점이 1이었는데 그러면은 0.727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70%, 72% 정도인 건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아까 회기가 음수이면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오즈비 그 확률, 뭐 특정한 사건이 발생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감소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래서 종속변수 1, 매일, 종속변수 P매일 1, 매일 0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담배 피는 사람이 여성일 확률이 남성일 확률에 비해서 0.727배 감소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27% 감소하더라. 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굳이 따지면 200% 상승인 거죠. 그죠? 200% 증가하더라. 그럼 200% 증가한다는 게 결국 2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핵심 개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수식 유도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 기사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결국 오즈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즈비를 구할 때 최소한 오즈비가 무엇인지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형태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요. 그죠? 그 넘파이에 뭘 쓰면 되죠? 넘파이에 EXP 메소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EXP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오즈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기식의 이 회기 계수 기울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당연히 통계적인 유의성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성별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317인데 피베르 값이 0.435이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쓰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마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피베르 값이 0.05 이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기 기울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 푸는 거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는 결국은 오즈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오즈비를 이제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어떤 개념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7회차 작업 3유형 마지막 문제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